안녕하세요. 100억대의 쇼핑몰 만나는 1000억대의 야망,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닥터 바리스타라고 하는 시대를 풍미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콘 브랜드, 즉 한 개의 제품으로 수십억의 매출을 낸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업체는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주 만에 1등을 차지하고 출시 6개월 만에 대형 편의점에 입점조차 아예 그런 조건이 안 들어가 할 정도로 거부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을 꿰뚫는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머니 컨텐츠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발주자의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업체들 1등이 이렇게 잘하니까 요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됩니다. 자, 후발주자는 수천 개의 후기가 있는 상대방의 신뢰성과 싸워서 단 몇 개밖에 없는, 혹은 0개인 내 후기밖에 없는 이 상품을 고객한테 임팩트 있게 알려주지 못하고 딱 클릭했을 때 여긴 정말 다르네 라고 알려주지 못하면 그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세 페이지, 후발주자의 상세 페이지는 스토리 도입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닥터 바리스타라는 네이밍은 바로 스토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경제업체들이 무슨 트렌디한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닥터 바리스타라고 해서 닥터 바리스타? 의사인데 바리스타인가? 예, 맞습니다. 스토리의 도입부 자체를 곧바로 네이밍에 박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스타의 모습이 담긴 아이콘으로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패키지 디자인조차도 스토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방탄커피가 좋아요, 방탄커피로 당신의 생활을 늘려보세요, 키토제닉의 시작 방탄커피가 아니라, 여러분, 닥터가 있습니다. 의사인데 바리스타예요. 그 닥터 바리스타가 블렌딩한 방탄커피라는 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객이 여긴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은 신뢰 오브 신뢰다. 신규 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한 착각이 뭘까요? 바로 고객은 새로움에 열광할 거야 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객은 새로움에 열광하기도 하죠. 하지만 음식에서는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절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초반에 보시면 닥터 바리스타 얘기가 아니라 상위 브랜드인 키토 선생의 와디즈 도시락 판매됐던 내용이 나옵니다. 좀 뜬금없죠? 커피 얘기가 아니라 도시락을 이만큼 많이 팔았고 도시락을 판매를 이만큼 했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먼저 나오고 방탄커피가 나오죠. 왜 초반에 이 귀중한 페이지에 그 내용을 넣었을까? 바로 음식은 신뢰를 잡지 못하면 보지도 선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세 번째 포인트가 있죠. 고객이 익숙한 멘트로 의구심을 날려라 하는 포인트입니다. 7성급 호텔, 7성급 장점. 자, 이런 것처럼 고객들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말들, 부드러운 멘트들로 드립을 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방탄커피의 이 상세 페이지들은 대부분 어디서 들어본 드립이거나 되게 고객들이 친근하고 부드러운 말들로 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부드럽게 의성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의구심을 풀게 만들죠. 어떤 의구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얘네들은 왜 후기가 없어? 좀 잘 팔고 있는 제품에 비해서 후기도 적고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나오죠? 출시가 1년 8개월 늦은 이유, 이런 식의 자신의 의구심도 당당하게 출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왜? 더 꼼꼼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라고 해서 내 약점조차도 의구심을 풀어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상세 페이지를 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팁들이 좀 더 있는데, 바로 비교가 없다면 비교를 만들어라 라는 마케터의 팁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의 동물입니다. 내가 어떤 커피를 맛보지도 않고 산다는 건 쉽지 않죠. 뭐 카누 같은 유명한 브랜드라면 믿고 살 수 있다, 혹은 나 먹어본 것 같아 할 수 있겠지만, 방탄커피처럼 낯선 음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성분이나 맛이 어떨지 판단도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극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교를 하고 있자니 타사 온라인에 팔고 있는 방탄커피랑 비교를 하면 이거 불법이거든요. 비교 광고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기법입니다. 그럼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디랑? 해외의 방탄커피랑 비교를 합니다. 방탄커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하게 팔리고 있는, 혹은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지 않는 방탄커피를 직구해서
2주 정도 기다려 직구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 맛에 비하면 좀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이 맛에 비하면 좀 더 기름진 것 같아요. 라는 비교 평가표를 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을 하여금 그래, 이 정도면 담백하겠네 라고 예상을 해주는 것, 그렇게 예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상세 페이지 컨텐츠의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방탄커피랑 비교하면 무슨 장점이 생기느냐, 이 제품이 좀 더 전문적일 거라고 고객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제품의 개발할 때도 수많은 해외 제품들을 먹고 맛을 블렌딩을 했다고 하니까 틀린 사실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은 또 하나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촬영으로 하나의 성분도 더 고급스럽게라는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방탄커피들은 뉴질랜드에 있는 앵커버터라는 걸 써서 방탄커피를 많이 만들거든요. 실제로 시중에 팔고 있는 방탄커피들 보면은 원산지라든가 소재 원산지라든가 들어간 성분들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세 페이지들은 저기도 똑같은 뉴질랜드 소의 뭐 앵거버터 쓰는데 똑같이 뭐 그냥 셔터스톡 같은 데서 가져온 이제 스톡 이미지라고 하죠. 뭐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듭니다. 저기 가도 뭐 뉴질랜드 펄럭이고 있고 뭐 소 사진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후발주자의 상세 페이지는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될까요? 바로 후발주의 상세 페이지들은 같은 소재라도 나한테 좀 더 체류 시간 있고 좀 더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촬영이라고 합니다. 국내 모델을 섭외해서 되게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김으로 인해서 여기 소재가 더 깨끗한 것 같아, 이건 좀 못 보던 사진인데 라고 해서 주목도를 올리고, 그래서 그 주목도를 올린과 동시에 여긴 소재를 더 좋은 걸 쓰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전달하게 하는 사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여기에 포인트죠. 자,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를 전체를 보다 보면 되게 한 인물, 닥터 바리스타라고 하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블렌딩을 하는, 커피를 추출하는 핸드드립 과정도 보여주기도 하고, 강의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만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죠. 이 아저씨가 호감인 얼굴인가? 되게 잘생겼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까요? 바로 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는 남들과 같이 심플한 상세 페이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한 얘기와 더 깊은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연히 페이지는 길어집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길어지게 되면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분산되거나 별 얘기 없네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한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끌잖아요. 등장인물이 한 명이 나와서 처음부터 분명 이 사람은 존경스러울 만한 사람이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끌게 되면 이야기의 몰입도와 체류 시간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상세 페이지들은 대부분 인물들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이 상세 페이지를 뺏겨야 된다 혹은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싶을 때는 못합니다. 왜? 그 인물을 내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가면은 제품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에 있는 라이프 정보가 나오죠. 페이지 마지막에는 방탄커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키토제닉, 즉 저탄수화물, 저당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게 정보성 컨텐츠가 쭉 써 있을까요? 페이지를 디자인 비용을 의뢰하면서까지 쭉 길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품이 아닌 고객들로 하여금 이 제품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키토제닉 라이프로 이끄는 시작점이란 걸 어필하기 위해서고, 이 제품이 이러한 생활을 연구해서 나온 전문적인 제품이란 것도 동시에 어필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이 상세 페이지는 출시 2주 만에 제품이 1차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시 6개월 만에 이제 국내에서 최고로 많은 편의점 체인과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쪽에서 불러서 혹시 이게 너무 온라인에서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국 3만 개 넘는 이제 편의점을 좀 입점해보지 않을래? 했는데 단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몇억 원치 벌고 있는데 굳이 뭐 의미가 있나? 라고 해서 거절까지 한 사례가 있고요. 입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자신감을 내보였다고 하네요. 멋있지 않나요? 자, 후발주자는 모든 게 불리합니다. 이미 수천 개의 다른 후기도 없고,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 시도도 늦고 등등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의 시작점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점 자체를 네이밍 하거나, 그리고 그걸로 패키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후기 연계라도 한번 봐줄 만은 한데? 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모든 마케팅 기법, 마케팅 글쓰기 기법을 동원해서 하나의 소재도 다 달라 보이고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 때 이 시장을 뚫고 틈새를 뚫고 유니콘으로 자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틈새를 뚫고 후발주자지만 유니콘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닥터 바리스타를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